아침을 깨우는 상쾌한 기분을 느껴봐. 안녕. 네, 어제 올렸던 강의들은 잘 봤나요? 네, 어제 올렸던 강의들을 토대로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저께 얘기하던 거에서 조금 더 알았으면 좋겠는 부분들이 있어서 추가 영상을 찍어봤으니 이것도 참고하셔서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보다는 얼굴 붓기가 조금 빠져있죠? 네, 농담이고 어쨌든 같이 해서 계속 볼 건데 어제 봤던 게 뭐였냐면 지난 강의 시간에 봤던 게 뭐였냐면 날씨 변화예요. 근데 날씨 변화에서 기압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고 그걸 통해서 날씨가 어떤 날씨들이 주로 나타나는지 그 다음에 기단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그 기단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다음에 그 성질이 서로 다른 기단끼리 부딪혀서 생겼던 전선이 또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되게 원론적인 얘기만 한 것 같아서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을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했던 거 잠깐만 복습을 하면 기압이에요. 네, 그래서 고기압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강기류 그 다음에 내려와서 시계 방향으로 주변에 나보다 공기가 적은 쪽으로 불어나간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압축, 공기들이 단열 압축이라는 현상이 일어나서 뭐다? 구름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맑음의 날씨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기압이 있는 경우에는 공기가 모여들어요.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곳이기 때문에 기압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에서 모여들어서 여기에 공기가 쌓여서 위쪽으로 올라간다. 그럼 올라갈 때는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팽창이 일어난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긴다? 구름이 생긴더라. 해서 저기압하면 상승기류, 반시계 방향, 구름, 즉 흐린 날씨가 되는구나. 요거 정도 기억해달라고 했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했던 게 이제 그럼 그 고기압 중에서 정체성 고기압이라고 하는 게 기단이라고 하는데 기단에 대해서 잠깐만 더 설명을 하자면 기단의 정의 자체는 그래요. 일정한 성질을 가진 공기 덩어리예요. 얘의 정의 자체가 이거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봤던 게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지도가 좀 그렇네. 어쨌든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이 위쪽은 차가운 애들이 존재하고 아래쪽은 따뜻한 애들이 존재를 한다. 그 쉽게 생각하는 방법은 남한과 북한 생각하시면 되죠. 혹은 러시아와 밑에 제주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쪽에 있는 애들은 되게 추울 것이고 오히려 제주도 쪽에 있는 건 되게 따뜻하겠다. 이런 걸 좀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세로로 잘라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왼쪽은 뭐가 있냐면 대륙이 있어요. 대륙이 있고 오른쪽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대륙이 있다는 건 수증기가 없을 것이고 바다가 있는 쪽에는 수증기가 많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건조. 그러니까 이렇게 좀 분류하시면 돼요. 건조, 여기는 습함. 그 다음에 위에는 차갑고 아래는 따뜻하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놓고 이제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시베리아 기단 같은 경우는 차갑고 건조한 기단이 될 거고 오호츠크의 기단 같은 경우는 차갑고 습한 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양쯔강 기단은 따뜻하고 건조한 기단 북태평양은 따뜻하고 습한 게 되는 거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적도 기단이라는 것까지 하나 더 추가를 해드리면 이 적도 기단이 이제 말 그대로 적도 쪽에서 올라오는 공기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적도니까 따뜻하겠죠. 따뜻한 게 아니라 완전 뜨겁겠죠. 뜨겁고 습해서 얘네들이 보통 태풍을 밀고 같이 올라오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기단 4가지 혹은 5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 기단들이 주로 영향을 미치는 우리나라의 계절인데 그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베리아 기단 같은 경우는 겨울, 오호츠크해 같은 경우는 초여름이나 가을, 그러니까 여름이 오기 직전이죠. 양쯔강은 봄, 가을, 그 다음에 북태평양 여름, 적도는 여름입니다. 그래서 요걸 토대로 보통 이렇게 기단의 성질을 정리를 해요. 그래서 A, 1월, 2월, 그 다음에 뭐 보통 3월까지, 현재 3월인데 가끔씩 추울 때가 있죠. 그래서 이 A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바로 시베리아 기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 3, 4, 5, 봄, 가을에 해당하죠. 얘는 뭐냐면 양쯔강 기단이 될 거예요.
다음 C, 5, 6, 7, 7 끝때까지 해서 이때는 오호츠크의 기단이 될 거고 D, 한여름이죠? 이때는 북태평양 기단과 적도 기단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똑같이 이제 가게 되겠죠. 계절별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 해드리고요.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아니에요. 요거를 토대로 근데 얘네들이 뭔 일을 하냐면 기단의 변질을 일으킵니다.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단이라는 애는 뭘 가진 애죠? 얘는 일정한 성질이란 걸 가진 애예요. 근데 이 성질이 뭐 했다? 변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때 변하냐면 첫 번째 케이스 별표를 주겠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평가원이나 뭐 수능에도 되게 많이 출제가 됐던 거고요. 사실은 제일 변화를 크게 보기 쉬운 건데, 자, 어떤 거냐면 시베리아 기단이 등장을 해요. 자, 시베리아 기단 아까 어떤 기단이었죠? 차갑고 건조한 기단이었죠. 차갑고 건조한 시베리아에서 영하 40도라고 하네요. 여기서 이제 세력을 확장해서 우리나라 쪽으로 오게 되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왼쪽을 보게 되면 뭐가 존재하냐면 황해, 즉 서해안이 존재하게 되죠. 작지만 바닷가가 분명히 존재하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랭 건조했던 기단이 우리나라로 넘어오는데 누굴 만나? 황해를 만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같은 겨울이라고 할지라도 땅과 바다 중에 어디가 더 온도가 높냐면 바다죠. 왜냐하면 비열 때문에 땅은 추우니까 바로 뚝 떨어지지만 물은 좀 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여기는 따뜻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베리아에 비해서 따뜻한 상태인 거죠. 따뜻. 그리고 뭐가 있냐면 물이 존재하죠. 얘 원래 어떤 애였죠? 시베리아 기단? 원래 저온, 즉 한랭 건조했던 애. 근데 얘가 이 황해를 지나는 거죠. 그럼 황해가 가만히 그래 잘 가 이럴까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에 따뜻하고 물이 많은데 이 따뜻하니까 얘네들에서 증발 혹은 뭐 수증기가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건조했던 이 기단이 습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온도도 상대적으로 올라가요. 자, 그럼 아래쪽은 습하고 온도가 높고 위에 쪽은 건조하고 온도는 낮아요. 자, 일단 온도적으로 먼저 보게 되면 아래가 따뜻하고 위에가 차갑죠. 되게 안정할까요? 자, 밑에 따뜻하고 위에 차가운 게 있다. 이게 안정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따뜻한 건 항상 어디로 가고 싶어요? 위로 가고 싶어하고 차가운 건 아래로 내려가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다 보니까 상승이 일어나죠. 그럼 여기에 있던 수증기들이 뭐예요? 다 올라가. 그럼 아까 얘기했지만 올라갈 때 뭐예요? 팽창. 그러니까 여기가 구름이 마구마구 형성이 되는 거야. 그런 상태로 제일 처음 맞닥뜨린 이 수증기 공급이 끊긴 상태로 맞닥뜨린 곳이 어디야? 우리나라. 우리나라 어디? 서해안. 서해안. 그러니까 서해안에 뭘 내리냐면 그동안 쌓아왔던 수증기들이 연결돼서 물이 쌓여있던 걸 막 퍼붓는데 이때는 우리나라도 어떤 상태냐면 겨울이라 추워요.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 눈이 오는 거죠. 눈이 막 내려. 그래서 가끔 뉴스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서해안에 폭설로 인해서 되게 힘들어 하시고 피해를 받는 분들이 많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바로 이 기단의 변질, 시베리아, 겨울철에 시베리아 기단이 황해 바다를 넘어오면서 생기는 변질의 종류입니다. 그런 경우 되게 중요합니다. 이 경우가 하나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 경우는 오히려 여름이죠. 북태평양 기단이에요. 얘 어떤 애였냐면 아래쪽에 있었기 때문에 고온 파습했던 애죠. 이랬던 애가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다가오는데 상대적으로 북태평양보다는 덜 따뜻한. 그러니까 여름이니까 어쨌든 다 따뜻하긴 한데 상대적이라는 게 중요해요. 상대적으로 덜 따뜻한 어딜 지나요? 남해를 지납니다. 남해를 지나요. 둘 다 다습한 건 똑같고요. 대신 저온인 상태가 오죠. 그 상태로 우리나라로 들겨오게 되는데 얘는 처음에 봤던 시베리아 기단의 변질만 다르게 위에가 고온이고 아래가 저온이에요. 그러니까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이 상태로 여기에 수증기를 되게 많이 머금은 상태로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수증기를 머금은 상태로 오게 됩니다. 근데 수증기를 머금는데 여기가 상대적으로 어떠냐면 저온인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온도가 어쨌든 조금이라도 떨어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살짝 응결을 일으켜서 우리나라로 올 때 이제 안개라든지 혹은 엄청 낮은 구름들을 형성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얘는 되게 현상이 뚜렷하지가 않지만 이 첫 번째 경우는 매우 뚜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거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빼먹어서. 그 다음에 할 건 이제 전선인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면 서로 성질이 달라는 기단끼리 부딪혔을 때 생기는 경계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경계선, 얘를 전선이라고 하고요. 얘 때문에 생기는 요 면을 전선면이라고 해요. 여기를 전선면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죠? 왜 이런 입체적인 그림이 생기냐면 여기에 있던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 위쪽으로 타고 올라가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타고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이런 입체적인 그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누가 먼저 다가오냐에 따라서 어떠한 전선이 생기는지가 정해진다고 얘기했었죠.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정리했던 프린트물에 있는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못했을까봐 자, 요거요. 요 네 가지 종류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림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리도 기억하셔야 된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랭전선 누가 누구를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파고드는 거, 온난전선 따뜻한 게 찬 공기를 파고드는 거, 회색전선 상대적으로 이제 한랭전선이 빠른데 얘가 온난전선을 따라잡았을 때 생기는 거, 그 다음에 정체전선 둘이 찬기상과 따뜻한의 세력이 얘 키워드는 요거예요. 세력이 비슷한 애들이 부딪히는 거. 그래서 얘를 기호로 나타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한랭전선 어떻게? 뾰쪽. 여기서 이제 이 일기기호인데 이 일기기호를 보는 팁은 뭐냐면 요 방향으로 이 뾰족한 방향으로 뭐냐면 공기들이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기들이 그러니까 차가운 공기가 어떻게? 이렇게 이동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얘가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어떻게 된 거야?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이동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온난전선 둥글둥글하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러면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따뜻한 공기가 있는 거고 반대편에 차가운 공기가 있구나를 알려주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오케이. 좋죠. 회색전선. 자, 얘는 어떨까요? 둘이 만난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달리고 있던 전선 두 개가 어떻게 해요? 만난 거예요. 한랭전선이 따라잡은 경우니까. 그러니까 얘네들도 역시 이쪽 방향으로 계속해서 공기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들이 방향이라고 보시면 여러분들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장마전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네, 기호가 서로 마주보고 있죠. 그러니까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내려온 거고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서로 마주보면서 부딪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일기도를 해석하실 때 조금 더 편하고 쉽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에서 여러분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인 내용이 여기까지인데 마무리로 여기 또 일기도를 보는 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얘는 이제 태풍이고 얘는 지금 할 게 아니고 여기 보면 뾰족뾰족하다. 무슨 전선이냐면 헬렌전선이 있다고 얘기했죠. 자, 헬렌전선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화살표 방향을 어떻게? 찬 공기가 이렇게 가고 있다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 여기가 뭐 한 거야? 찬 공기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편에 여기는 뭐 한 거? 따뜻한 공기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 공기가 파고 들어가서 따뜻한 공기가 어떻게? 타고 올라갔겠죠. 이렇게 타고 올라. 그러니까 전선변, 즉 구름이 생기는 위치는 어디가 될 거냐면 여기가 되게 됩니다. 이게 팁이에요. 자, 다시 좀 확대를 해서 그려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자, 얘가 한랭전선이잖아요. 한랭전선이니까 찬 공기가 이렇게 오고 있다는 얘기랑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찬 공기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반대로 그러면 여기 쪽에 뭐가 있는 거냐면 따뜻한 공기가 있다. 선생님, 근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바로 나와요? 이 전선의 정의가 서로 성질이 다른 거였잖아요. 이렇게 있다면 그러면 찬 공기가 이렇게 들어와요. 찬 공기가 따뜻한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 따뜻한 건 같이 오케이 같이 손잡고 가자 이렇게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찬 공기가 파고든 만큼 따뜻한 건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갈 거라고. 그러니까 전선면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된다고. 이 찬 공기 위쪽으로. 그럼 공기가 타고 올라가니까 여기에 구름이 생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B는 찬 기단 쪽에 내리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또 적용을 시켜보면 그럼 이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뭐냐면 온난전선이죠. 온난전선. 그럼 온난은 누가? 따뜻한 애가 가고 있는 거야. 어디로? 차가운 애 쪽으로. 그럼 차가운 애는 여기 있는 거예요. 따뜻한 애가 얘를 타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선면이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구름이 여기 있으니까 비는 찬공기 쪽. 그래서 비는 항상 찬공기 쪽에 내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를 여기서 다시 보면 여기 온난이죠? 네, 온난전선. 그러니까 여기에 구름이 있어서 비를 내리고 있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그것 때문에 좀 보여드린 거고요. 자, 얘 무슨 전선이냐면 정체전선 혹은 뭐 장마전 정선이라고 썼네요. 네. 정체전선이죠. 이 정체전선 같은 경우 똑같은데 지금 찬 게 내려오고 따뜻한 게 위쪽으로 올라갔다. 즉 차가운 거 위로 따뜻한 게 올라가니까 이 전선 위쪽으로 뭐가 생긴 거냐면 구름이 생겼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 비 끝인 곳에 비가 내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비가 와요, 안 와요? 네, 대다수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되고요. 요거에 관련된 건 뒤쪽에서 다시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추가로 잘 듣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